당과 그 공동 그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처리 순서 뭐 이거를 그 협의하기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정무실장 간에 예. 그 대화의 채널을 열어놨고, 네.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원구성 직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원내대표 선출되고 하면 네. 뭐 그 적정한 수준에서 네. 상호간의 입법에 대한 뭐 우선순위 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조국 대표가 그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조금 입장이 갈리는 건가요? 어제 그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일부 뭐 한동훈을 너무 이렇게 체급을 키워주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누가 하셨다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네. 무슨 특검법을 하면 예. 그만한 범죄 예. 어떤 그 소명이 예. 있고 예. 공수처나 네.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네. 국회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국가의 공정한 네. 운영을 한 영역을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은 보면은 뭐 자녀 입시 비리가 있다, 뭐 증언자도 있다, 네. 뭐 논문을 대필했다든가 예. 뭐 그런 의혹, 그렇죠. 논문 대필. 네. 의혹이 있고 예. 그걸로 수사받고 멸문지화된 네. 조국 가정의 일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수사가 공정하다면 법의 잣대가 저울처럼 균형이 있다면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예. 수사를 해야죠. 근데 이 한동훈 특검법에 그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만 있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않잖아요. 종합 특검인 종합 거잖아요. 세트의 손준성 검사 예, 고발 사주.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예. 그 고발장의 초안이 넘겨진 전날에 네. 톡방에서 네. 한동훈 발 뭐 60장의 예, 사진. 사진이 예. 올라갔었다. 예. 그런 거 보면 한동훈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의 상관이었잖아요. 네. 한동훈 그리고 검사장이. 예. 많은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하고 도대체 카톡 내용을 300몇 건을 뭘 주고받았을까? 그렇잖아요. 상관의 부인과 카톡을 뭐 300몇 개씩 주고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혹시 이제 김혜경 여사하고 카톡 주고받으세요? 저는 뭐 일체였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네. 전혀. 네, 아니 상관의 부인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특검은 네. 정치적인 상당한 그 함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의 실행자. 네. 이자 설계자였고 예. 그러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해서 김건희 네. 특검법에 대한 예. 뭐 그 누구죠 김경협이었나요? 예. 그 저기 누구? 앙뚜아네트 얘기했다가 김경률. 김경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김경협은 부당 국회의원. 네네네. 그 한동훈 씨는 지금 뭐 대통령이 밥 먹자 하니까 안 먹고 네. 뭐 페북에 올려서 아프다고. 정교하게 대응하겠다. 예. 그 얘기는 매우 의미 있는 3인 간의 네. 균열의 영역. 균열의 영역이다.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김건희 씨 논리대로라면 네.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3년을 마치지 마치지 못할지는 네. 그 외부의 충격과 공세보다도 예. 그 작은 균열의 그 단초가 될 수도 있다. 한동훈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예민한 영역에 대한 네. 어떤 상호간에 예.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저기서 거대한 폭풍우가 막 몰려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국가 권력을 예. 소유했다면 네. 이 진짜 눈앞에 닥쳐져 오고 있는 예. 국민 삶의 위기, 예. 또 신용이나 어떤 그 금융에서의 불안 요인 이런 예. 것들을 리더십이 국민을 안정시키고 그래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고 국가를 맡았다면 네. 좀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는 예. 안철수 회의해가지고 공동 정권 만들자. 네. 그 발표하는 그 시간에 발표해버리고 자기 어떻게 보면 욕구가 구현이 되니까 예. 합의문 자체를 안철수 씨가 이 합의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아이고, 보지도 않고 종이 버려버리고. 쪼가리. 나무미냐. 그다음에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예. 그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아침 나온 단독 보도인데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쭉 들여다봤더니 1년 차 때는 용산 이전에 650억을 썼고 2년 차 때는 해외 순방에 532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쓰고 끌어다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심의하는 어떤 그 예비비의 기본적인 구조를 그러니까 쌈짓돈 쓰듯이 막 갖다 썼는데 그 중에서도 해외 순방에 532억이나 되는 돈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국민들이 피 같은 세금이거든요. 정말 죽도록 일해가지고 그 나라에 세금을 내서 이렇게 차곡차곡 혹시라도 국난이 있을 때 우리 서민들이 어려울 때 힘 모아서 같이 좀 극복하자고 이렇게 내는 세금을 누군가의 해외 순방을 위해서 자신들이 제가 그래서 재난이라고 자신들 예비비는 예. 재난이나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쓰라고 예비비를 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 나갈 때 썼다. 외국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기 스스로 자초하는 네. 재난이었잖아요. 예. 대한민국 국격의 실추, 외교 망신. 예? 예. 이 땡땡 저 땡땡 그래서 바이든 난리. 재난 정부답게 자기 재난에 자기 돈을 끌어다가 썼다. 빨리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빨리 물러나야 된다. 조국혁신당에서도 3년은 너무 길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3년 임기 다 못 채운다고 보십니까? 이미 이제 정치적 임기는 끝났어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임기는 끝났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예. 저 대통령과 예. 저 국민의힘 정권은 예. 신뢰의 측면에서 완전히 예. 완전히 신뢰를 붕괴시켰다. 지난번 승선 192석으로 신뢰의 측면에서 끝났다. 네. 예.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이 있고 예. 육체적 생명이 있는데 예. 육체적 생명은 유지될지언정 네. 정치적 생명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에 기초하는 건데 예. 찍은 30 계속 윤석열을 지지하는 30%조차도 네. 지지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럼 사실상 레임덕이고 식물 정권이다. 그럼 이 상태로 3년 계속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쇼크보다 네. 경제적 쇼크, 예. 그다음에 내부의 균열이 예. 그 정권의 예. 이렇게 육체적 임기를 예. 좌우할 거다 봅니다. 예. 그렇구나. 이제 많은 보수 언론들이 또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총선 끝나니까 거야가 입법 폭주를 시작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양곡관리법부터 해서 차곡차곡 다시 또 이제 민주당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사실 입법 폭주가 아니라 지난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는 그야말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공세가 계속 있어요. 21대 조선일보 등이. 국회에서 압도적 그 민주당 의석에도 불구하고 예. 일하지 않았다. 네. 권한을 줬더니 행사를 하지 않더라. 예. 그거에 대한 엄청난 분개의 목소리가 있었고 예. 이번에는 제대로 일하겠다. 아까 숙련된 노동 네, 얘기했듯이 지금은 민생의 모든 영역에서 위기를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앞뒤 가릴 것 없이 필요한 법들은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전적인 민주당 책임하에 네. 뭐 상임위를 적절히 배분하고 네. 상호 타협하고 뭐 그런 거는 행복한 소리다. 평탄한 시기에나 나올 법한 얘기지. 예. 민생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예. 체면치레할 일이 있느냐. 예.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예. 의회 민주주의라는 건 의회의 교수단체 간에 교섭하고 타협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의회의 기능이 네. 국민의 복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 민이
국민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국회의장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의장 될 수 있었습니까?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국회의장까지 당선될 수 있다면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어서 당연히 국회를 열어야지, 국회를 여니 많이 뭐 합의 안 하면 안 연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그게 과연 민의의 전당에 어울리는 그렇죠. 소리냐,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시간이 벌써 다 돼서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늘 이제 당원 주권주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요구는 국회의장 선출에 이거 당원 투표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원들은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의 대리인인 겁니다. 네, 그렇죠. 대의민주주의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네,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행사가 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대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IT 발전 때문에 예. SNS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활발하죠. 예, 플랫폼의 발달에 의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상당히 원활한 시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당원들의 직접적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장 선출에는 그런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당원들은 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선출은 의원들이 하겠죠. 네, 그러나 이제 의원들이 당원들의 압력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당원 투표를 반영해야 됩니까?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세요? 당장은 네. 당원 당규의 의회 안에서의 네. 원내대표나 의장 선출은 예. 당원들의 뜻을 반영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아, 근데 그럼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원내대표도 예, 당원들의 뜻을 원내에서 반영하는 사람이지. 예, 예. 예, 완전 독립된 예. 개인이 아니다. 의원들 사이에서의 이익 단체의 대표가 아니다. 이익단체 대표가 아니다. 당원들의 뜻을 예, 그러니까 의사당 안에서 관찰하는 대리인이다. 네, 그렇게 개념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럼 여기도 당원 투표가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네. 식으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가미돼야 된다. 강화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막 길게 뭐 사실은 초반에 뉴스를 다 여쭤보질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혹시 꼭 하셔야 되는 단독 특종 네, 그런 게 있으신지. 예. 특종은 아까 그 사진으로. 예. 네, 아무튼 우리 이재명 대표와 예. 윤석열 대통령 간의 영수회담, 예. 거기서 15분 예. 옆에서 예. 스피치 한 거, 예. 그거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가장 적극적인 방식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라이브 요청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정도면은 그게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너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되고, 네. 그래서 약간의 그 회담에 대한 네. 준비 정도나 이런 면에서도 예. 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나. 예. 대통령께서도 좀 예기치 않는 예. 방식으로 예. 그 사안을 바라본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